안녕하십니까. 도선생님, 도스토옙스키 전문가 김정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도스토옙스키 4대 장편을 모두 번역하신 분인데 세계에서 유일하다. 저는 사실 알기로는 죄와 벌 정도만 알거든요. 그것만 아셔도 아 대단합니다. 그래요? 제목만 알고 있습니다. 그 4대 장편이 그러면 어떤 거가 있어요? 죄와 벌, 백치, 악령,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이고 다 합해서 한 6,500페이지 정도 돼요. 아, 이거 이따만한 책이잖아요, 다. 다 벽돌책입니다. 그러니까 벽돌로. 이거를 번역하는 데는 큰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네, 10년 걸렸고요. 매일 새벽 2시에서 한 6시, 7시까지 거의 매일 했습니다. 와, 10년 동안. 매일 네. 같이 해서 야. 모두 번역을 하셨으면은. 너무 근데 이게 행복한 최초의 시간이었죠. 번역가라고 이제 했잖아요. 세계 이런- 유일이라. 네.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할 그게 좀 많이 어렵나요? 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19세기에 영국 전문 번역가가 한 번 번역하신 예가 있고 그 이후로는 하나도 없다고 챗 GPT 박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 진행도 그러면 박사님께서. 사실 자녀도 육아도 하시고 키우시면서 세 그 명이 책을 쓰려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엄마 우리 좀 같이 놀아주지 맨날 책 번역만 하고 뭐 하는 거야 막 그러고 불평불만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새벽 2시에서 6시까지 아이들이 잘 때. 네. 잠은 언제 주무셨어요? 저는 8시에서 8시 반이면 잡니다. 야 그러면 일찍 주무시네. 네. 자녀분들이 되게 우리 엄마 되게 이렇게 존경하고 그럴 것 같아요. 좀 그렇다고도 하는데 가끔은 저를 이제 호구, 응. 고구마. 음. 그러니까 요즘 이 디지털 시대에 너무나 아날로그적이다라고 해서 오. 네, 호구 고구마라고 저를 부릅니다. 고구마. 그럼 이번 번역에 대해서 우리 자제분들은 뭐라고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나요? 이번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나 한 게 있어요. 근데 합본판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이 어려운 경기에도 불구하고 한 2억 7,500 정도가 나온 거예요. 한 달에. 네. 아, 펀딩을 해서 돈이 네네. 모였어요. 예. 그래서 다 기절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이걸 보여주면서 봐라, 엄마가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거 하는데 10년 걸렸지. 거기서 엄마 돈 얼마야? 그래서 이제 제가 10% 받거든요. 그러니까 2,700만 원. 그래서 큰 돈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10년으로 나누니까 270만 원. 한 달로 나누니까 20만 원. 매일매일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번역을 하는데 한 달에 20만 원이면 또 안 나오는 그러겠네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번역하려고 하지를 않는군요. 그런 것도 있고 일단 돈이 안 되고 돈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데보라 스미스 뭐 이런 분이 한강 작가님이 상을 받았으니까 유명해진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 자기 이름이 안 나요. 번역가는. 그렇지. 내 이름이 안 나오지. 티가 안 번역가는 작가의 그림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전혀 안 나고 돈도 안 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안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수 있는 우리 작업인 것 같아요. 박사님이야말로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하셨네. 그러면 도스토옙스키를 그렇죠. 사랑하신 건가요? 저는 엄청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네. 너무나 많은 문학가가 있잖아요. 네네. 세계적인 문학가가. 그런데 그럼에도 이 도스토옙스키의 전문가가 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던 건가? 네, 맨 처음에는 제가 18살 때, 그러니까 이제 구석기 시대죠. 돌 깨고 있을 때. 나이를 표현하시는데. 한거 20년 전이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학력고사를 보고 나서 저희는 논술고사를 봤었어야 됐어요. 그때 리딩 리스트, 그러니까 독서 목록에 죄와 벌이 있었는데 네. 거기서 보면 이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천사 같은 딸이 있는데 이 천사 같은 딸이 이 동생들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자기 몸을 팔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가 그 딸한테 가서 손을 내밀어서 돈을 받아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을 보면서. 아, 그 시절에. 네. 항상 그런데 여행할 때. 너무 화가 났죠. 그런데 더 저한테 충격적이었던 건 도스토옙스키가 작가가 이 사람을 너무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이 작가 누구냐? 어떻게 이런 사람까지 연민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약간 호기심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콩깍지가 아, 네. 아직도 그러면은 사랑의 콩깍지가 도스토옙스키에게 씌어 있는 거네요. 많이 씌어 있죠. 아. 점점 더 두껍게. 야, 아니 근데요. 사실은 저희가 번역한다고 하면은 그냥
제가 한 말 그냥 그대로 번역만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문학 작품의 번역은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설명서라든지 조립 설명서 이런 것들은 요새 챗 박사님이 아주 잘해주십니다. 챗 GPT께서. 그런데 문학 설명이라는 문학 작품을 번역한다는 것은 정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쓰는 것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책을 쓸 때는 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는 1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의 그 세계를 오롯이 들여다봐야 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막 영어로 막 sad 돼 있어요. 그럼 요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영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비에즈니에 류지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도스토옙스키의 첫 번째 작품이거든요. 그럼 비에즈니 하면은 이게 이제 가난하다는 뜻도 있지만 가난하다, 불쌍하다, 불행하다. 짠하다 이런 뜻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다 문맥에 맞춰서 다 번역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러면은 거죠. 그런 단어 우리말 단어들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뭐가 맞을까 계속 고민하시는 건가요? 저는 이제 주로 도 선생님과 대화를 합니다. 도 선생님이요? 근데 저는 도스토옙스키를 도 선생님이라고 너무 어렵기도 하겠지만 그 원서를 보면서 그 원서 속에서 대화를 하시는 거군요. 네, 그리고 저는 걸어 다니면서 실제로 이렇게 집에서 걸으면서 도 선생님 왜 여기서 이 단어를 쓰셨어요? 왜 여기서 너무 가슴이 아프셨구나 이러면서 이제 저는 같이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도 선생님은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어떤 남자보다 더 살아있는 남자. 아니 잘못하면 자녀분들이 새벽에 물 먹으러 나왔다가 갑자기 우리 엄마의 정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네. 너무 익숙해져서 이제는. 근데 진짜 슬프다는 거 아까 새드라고 얘기하셨지만 그 슬픔이라는 것도 그냥 슬픔이 아니라 뭐 비통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애통할 수도 있고 창자를 끊는 아픔일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네. 다양한 표현들을 번역으로서 오롯이 잘 전달하려면 얼마나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어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도 선생님을 일단 잘 알아야 되고 그 작품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으실 때는 반드시 그 번역가가 그 작품, 그 작가의 전문가인지 그리고 그 작품의 전문가이면 더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요. 이런 유명한 작가들의 해외 유수의 작가들의 작품 번역가별로 또 느낌이 다르게 맞아요. 오는 전혀 이유도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도 선생님, 네, 바로 우리 좋습니다. 도스토옙스키가 바꾼 우리 박사님의 삶의 방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도 선생님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연민을 배우셨다고 해요. 아까 죄와벌에서 맞아요. 처음 느끼셨다. 네네네. 그러니까 도 선생님이 삶 자체가 진짜 너무나 비참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 다음에 너무 가난했어요. 죽기 1, 2년 전까지 정말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언제 채무자 감옥에 잡혀갈지 모르는 그런 가난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더 심했던 거는 사형 직전까지 갑니다. 편지 하나 잘못 읽어서. 그러니까 짜르한테 약간 반짜르적인 그거를 해서 약간 그러니까 사형 직전까지 가는데 바로 그 사형 직전에 5분 전까지 5분 후면 죽는 거예요. 총구를 겨누고 있고 그 사형 직전까지 가는데 거기서 바로 태어난 게 생명 찬가예요. 삶에 대한 무한 긍정.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벗어났어요. 사형은. 그래서 시베리아 유형을 갑니다. 거기서 고상한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온갖 잡범들이 다 있는 정말 재미로 아이를 30명 찔러 죽이고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도 선생님이 그러면 우리는 싫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싫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서 도 선생님이 길어 올린 건 인간에 대한 무한 연민. 그러면서 하나의 작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연민,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유일한 존재 법칙은 연민이다. 그 말은 곧 연민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 네, 마음 맞습니다. 쓰는 거 이런 것들을 네.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본인이 그렇게 또 살아왔고 그걸 작품에 녹여내니까 그렇죠. 그걸 통해서 삶의 태도를 좀 많이 다르게 배운 가져가신 거죠. 거죠. 그러면 박사님은 어떠세요, 실제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는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삶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살아있는 것들과 삶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요새 아침에 눈을 딱 뜨면
감사부터 해요. 너무 오늘 감사하다. 아침마당 나올 수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과 저기 방청석 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되게 조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었으면 되게 작게 약간 비닐하우스에서 사는 약간 공부만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았을 세상을 몰랐을 네네네. 텐데. 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보는 게 조금은 더 깊어졌고 세상 조금은 보는 더 눈도 키울 수 따뜻해졌고 그러면 네. 아이들은 뭐 어떤 걸 좀 가르치실 때, 교육하실 때 좀 저는 신경 교육을 쓰세요? 따로 한다는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한테 제가 훨씬 더 많이 배우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많이 컸어요. 근데 이런 건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약간은 손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오. 손해 보면서 살았어요. 대체로 다른 부모님들은 이기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경쟁 사회야. 그런데 그 아이들은 엄마가 좀 손해보면서 살아라 그랬더니 아이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손해 보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은 손해가 아니더라. 엄마가 살아놓고 보니까. 이게 진리지.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니까 아이들이 되게 아름다운 그런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좀 배운 있을까요? 에피소드가 있어요? 배운 에피소드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실천한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데 저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끼고 있어요. 늘 이렇게 어딘가 한 군데를 닫고 있어요. 아이들이랑. 아이가 셋이라고. 네, 아이가 셋이에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닫거나 이렇게 다리를 닫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셋이면 여기저기 다 닫겠죠. 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저희 첫째 머리에서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지? 이러고 봤더니 이예요. 이요? 네, 요즘에요. 이가 요새 이게 요새가 아니죠. 이건 옛날 제가 구석기 시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선생님한테 알려야 되겠다 빨리. 왜냐하면 더 번지면 안 되니까. 반에, 네네. 퍼지면 안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선생님 저희 아이 머리에 이가 있습니다. 이랬더니 선생님이 저는 이제 확산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린 건데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그 반에 약간 이제 안 씻고 이렇게 다니는 친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를 다른 아이들이 다 같이 안 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큰딸이 걔를 그렇게 챙기고 그다음에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 이불이 있는데 이불에 이제 한 이불에 2명이 자게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 딸이 그 친구랑 같이 잔 거예요. 그래서 이가 옮았나 봐요. 너무 죄송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정말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였어요. 기뻐서요? 네. 오히려 좀 왜냐하면 소외되어 있는 친구를 더 딸이 챙겼으니까. 네, 그것도 그러니까. 있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지금까지 이 이가 지금까지 우리 아이가 받아온 그 어떤 상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상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드려요. 친구를 생각하는 그 아이의 따뜻한 맞아요. 마음이 네네. 배려. 엄마가 느꼈구나. 그래서 저는 진짜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희 집에서는 거의 축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딸아이한테 엄마가 전생에 나라를 여러 번 구했나 보다. 야, 너 같은 딸을 두고 이렇게 해서 그날 이게 요때구나. 축하 파티 한 사진이에요. 파티네요. 이게 뭐냐면 이제 이를 죽여야 되니까 이 샴푸가 있어요. 이 샴푸를 다 발라놓고 그 이제 파마캡을 이렇게 그래, 이게 쓰고서 집에 옮지 말라고 모두가 다 했어야 네네네 되는구나. 한꺼번에 그래서 이제 저희 큰 딸이 있고 둘째 딸이 있고 야, 마음이 너무 예쁘네요. 이가 올라온 게 아니라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사랑과 연민이 여기에 이렇게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연민을. 네.